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교방송 김종환의 K톡 토크쇼입니다. 국가대표 토크쇼 K톡.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환 올린코리아 대표를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영환 대표는 지난 5월 3일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행동 강연회에서 아주 종북 타도 내지는 총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부르짖어서 아주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 모시고 우리 조 대표의 특이한 시각에 의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민주통합당에서 민통당이라고 하죠. 그 당에서 김한길 씨를 새 대표로 뽑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통합당이 이름을 막 수십 번 바꿨죠.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자꾸 이렇게 좌익의 특징이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전국연합 계속 이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름은 고유하고 이름은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학생활 했지만 우리 애들 영어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고 지을 상상도 안 해요. 이름은 생명 다음으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거 뭐 일제시대 사니 뭐 이름 뺏기는 거잖아. 이름 뺏기는 거. 그래서 이름이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 뭐 열린 우리 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데 이름이 민주당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발전사에서 이 해공 신익희 박사부터 시작 조병옥 한국의 민주당의 전통이 아주 좋잖아요. 김대중식 민주당을 이제 앞으로 포기하고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박사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의 민주당이 돼가지고 희망이 없는 정당에서 희망이 있는 정당으로 그 자체 기획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이름도 바꾸고 뭐 계속 거기 김한길 대표 내가 대표 당선 연설하는 거 봤는데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망상에 아직도 많이 덜미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희망이 없어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사회주의는 게으른 자들의 비판 정도로 우리가 그람시의 많은 그 이야기 중에 우리 한국 사회주의자들이 무슨 혁명 이런 것만 배우지 말고 공산주의는 자유자본주의의 하나의 결함에 대해서 하나의 상담자 역할 수준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그람시의 말을 우리 민주당도 배워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건전한 비판, 그 비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 세력, 건설 세력이 잘 때는 그 정도로 머물러야 되지. 무슨 실에 낡아 빠진 생각을 가지고 서민파리, 무슨 복지파리, 통일파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김한길 씨는 아버지 때부터 그 사회당 당수 아니에요, 김철 씨? 네. 사회주의 버리세요. 사회주의 하는 국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게으른 자들의 트집 잡기이기 때문에 자유자본주의자 그건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들은 잘 되고 약한 사람은 잘 되는데 약간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분발할 수 있는 자유자본주의를 민주당이 배워야지. 거기에 무슨 좌익 비스무리하게 섞이면은 희망 없어요. 집권 영원히 못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려면은 지금 민주당이 중도로 조금 맞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핵 위협을 언급하고 옛날에 뭐 몽상하면서 평화주의 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포기하고 진짜 좋은 현상이에요. 당장 북한이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포기하고 햇볕 정책을 약간 약화시키고 북한 핵무기 위협을 강령에 넣으니까 북한이 반발하잖아요. 북한에서 민주당을 새누리당보다 더 잡아 죽일 정당이라고 할 때만이 민주당은 다음에 집권할 기회가 생겨요. 국민들이 너무 우경화 많이 돼가지고 기자들 아무리 선전선동해도 소용없어요. 국민들은 이미 21세기 자유민주주의 후기 현대사회로 넘어가 있는데 사회주의적 발상 그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진짜 민주당 하면은 옛날에 반공민주주의 그거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희망이 있을 것이다. 김한길 대표 명심해야 됩니다. 박지원식으로 가면은 망해요. 이해찬식으로 가면은 망해요. 사실 박지원, 이해찬이가 조금 더 오래 실세로 있어야 더 빨리 망해가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빨리 되는데 김한길 대표 잘하세요. 근데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그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신뢰 없으니까 잘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그 민주당엔 이름을 갖다 저래 꼬마 민주당 때 이기택 그 대표가 너무 쉽게 그 이름을 버려가지고 그게 지금도 가슴 아파요. 그것만 안 뺏겼으면은 그래도 저 꼬라지를 안 볼 건데. 그러니까 이름 바꾸기를 무슨 뭐 옛날에 우리 시골의 할머니가 이래요. 남자는 볕장이고 뭐 여자는 절개라고 했었는데 정당도 집권하려면은 다소간 처음에 불리한 듯 하지만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누리당 그것도 당명도 빨리 없애야 돼요. 무슨 새누리당 그것도 다 망할 당명이 개판이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봐봐요. 200명이 있었는데 이정희보다 존재감이 없어요. 가장 대한민국에 망할 정당은 새누리당이에요. 국회의원들 똥짜는 기계들이에요. 똥짜는 기계들. 종북 세력이 저래 있어도 우익 애국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데 가지 새누리당 새끼들 그거 그런 말하는 놈 어디 있어요? 그 새끼들 똥짜는 기계들이에요. 똥짜는 기계들. 욕해도 돼. 그 새끼들은 세금 처먹고 똥짜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임기만 채우면 그냥 같이 그냥 임기도 못 채워. 저거는 촛불 폭동 세게 일어나면 어떻게 도망가. 지금 거제도가 술 마시고 있고, 안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로 박근혜 의원도 옛날에 촛불 폭동 터지니까 호주로 도망가더라니까.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죠. 그때 가면서 국민건강권의 이름으로 이해찬이 도망가고. 대단하십니다. 다 보고 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어가.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요번에 잘했는데 세종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촛불 집회할 때 소리 못하고 도망가고, 국민건강권이니 뭐 금력 주권이니 하는 빨갱이들 하는 말 하면서 행설수설 하던 그 정신 빨리 버리고 잘하세요. 요번에 종북적결 잘하면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놀란 거는 그 개성공단에서 그렇게 일단 철수 단행하니까 여론을 지지를 확 받은 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많이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조 대표 같으시 직언하는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언, 내가 이 새누리당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택시 운전수들이, 제가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운전수들 욕하는 거에 비하면은 저는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젠틀맨. 예, 택시 운전수들 욕 많이 해요. 검찰 욕하고, 국정원도 비실비실 한다고 뭐라 그러고 간첩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요. 우려를 많이 해요. 개성공단 박수 치는 거 봐봐요. 개성공단 그거 폐쇄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지지율 20% 올라가는 거 봤죠? 그렇죠. 나는 단전 단수하면 한 90% 올라가지 않나? 단전 단수하면 80%까지 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 대표님은 참 그 지난번에 말이 작년 요맘때죠. 그 4.11 총선 때 그 부산에 그 문성근 잡으러 내려가지고 일단 사냥에 성공하고 오셨는데 사실 그 뒤에 뭐 어디 정당에 그 국회의원으로 좀 더 자기도 한번 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새누리당의 최고의 경계 대상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우호적인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한 번도 지금도 전화도 한 번 해준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나타나면은 김도호 고향하고 밥 한 번 먹은 사실이 없어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본래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싸가지가 없죠. 그 밥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내가 새누리당에서 국회에서 이적 발언을 한 자와 테러 행위를 하는 자를 국회 면책 특권을 축소시키든지 폐지시키자는 내가 입법 청원을 하려고 내가 새누리당 의원들 찾아갔거든요. 다 도망가고 위헌 운운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고립이 있나 하면은 국회에서 이적 발언하는 그런 반동분자들 그런 반동분자들한테 면책특권 없애다. 그러니까 그때는 위헌들 뭐 그래요. 위헌. 그리고 지랄이라고 그래요. 새끼들. 왜 지랄인가? 세상에 이적 발언은 무조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국회에서 최루탄 테러는 무조건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놈은 헌법의 정신으로 당장 현장 체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국회의장을 맡은 그 새누리당 의원 그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래 말하는 놈들은 이 해석학이 뭔지, 해석학을 할 때 자신의 주 권익,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눈이 잘못됐다 하는 거. 예. 그 놈들이 예. 눈이 제대로 되면은 국회에서 테러하는 놈은 무조건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국회에서 테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네. 자유민주주의가 국회에 정북 발언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 놈들은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무식하는가? 고시제도. 고시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새끼들 중에 인간된 놈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고시제도가 하나 장점은 뭐냐? 고시제도를 없애면 또 이 매각매직해요.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 로스쿨 학교에서 일률적인 박정희 시대 때 철저한 시험을 없애면은 또 막 학생들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해. 그게 조선 사람의 나쁜 건성이에요. 조선 사람이네. 아이고 한국 사람. 그런 사람 조선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건 조선 시대에 살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사니까 조선 사람이다.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었을 때에 그 자율권 주지 않았을 때보다 더 엄격한 보이지 않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운영할 정도가 돼야 자유 대한민국인이지. 아주 국회는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나. 조선 말기 때에 망국노들이 소복하게 뭐가 박지원이 무슨 새누리당 국회의원 몽땅 하태경이 같은 게 이게 잠깐 그래. 하태경 의원이 좀 우리 사람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발언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정신없는 놈이고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정신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세상에 오늘 우리 생각하면 세상에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이거는 민주주의 공부도 안 한 것 같다. 무조건 검사 출신 검사 정당인데도 그렇게 김진태 그분 요번에 한분 훌륭한 분이죠. 역시 강원도 주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김진태, 김태흠, 김무성 이 세 의원만이 종북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한 사람. 그러면 우리 일단 경의를 표합시다. 가슴에 경의를. 어쨌든 나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글을 내가 비판가가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라든지 뭐 김태흠이라든지 김진태 이런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 그 보좌관들은 찾아가가지고 고맙다 인사한 사람이에요. 직접 했어요? 또 저 찾아가요. 내가 번에 국회의원들 없어, 그 사람 본인들이 없어가. 저는 본인 안 저는 울진 강릉촌 사람이지만은 서울 사람들이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지만 제가 찾아가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보좌관들에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거기 똥짜는 기계질 하지 말고 다 김진태 의원 밑에 엎드려가지고 김무성 밑에 엎드려가지고 김태현 밑에 엎드려가지고 맨날 밥 먹을 때 뒤에 쪼르륵 따라다가 미리 그런 사람들을 국회 원내대표 하나는 대통령 후보 하나는 무슨 당대표 이렇게 만들어야지 황우예처럼 아직도 개성공단에 매달려 있는 저런 사람 정신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만경대 무슨 뭐 김일성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의를 표하고 사진 찍고 오고 뭐 김일성 생일날 그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그래요. 나 조선인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 젠틀맨이니까 조선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젠틀맨 아니에요. 제가 이래도. 아이고 그래. 제가 이 속에 차오르는 분노 다 말하면은 이 텔레비전 카메라가 폭발해요. 그래서 내가 폭발을 하지 마시고 온유한 사람이라 가지고 부드럽게 얼굴이 웃는 얼굴. 너무나도 참 온유한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유월이라는 정신없는 사람 지도부에 있어요. 지금 다 애정이에요. 그 사람 난 애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원래 그 집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황우여 씨, 당신은 내 남편이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나는 황우여 씨는 예전에 처음에 이제 당 대표 되고 이래 됐을 때, 딱 국민들은 지금 그때 걱정이 나라 걱정인데 좋겠다 늘 싱글벙글이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 저분들은 정말 자기 자리만 좋으면 그냥 웃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요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개성공단 사태가 저렇게 나왔는데 또
전기 가지고 뭐 하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참. 웃는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됩니다. 네.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 막 속담, 우리 거꾸로 해야 네. 민중혁명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웃는 얼굴에 침 뱉자, 뭐 이런 예. 운동. 그래. 우리 주먹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요번에 상당히 중요한 멘트를 했지만은 사실 정부기에 의한 대한민국 공안 시스템, 공안기관 파괴, 그게 임무 수행이거든. 왜냐, 그것들이 자발적인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으면 괜찮은데, 뭐 어디서 오는지 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임무 수행이 완수 단계라는 걸 그날 말씀하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해석 좀 심하게 해라. 내가 법에 걸릴 말은 좀 해석을 하더라고. 참 그렇게 심한 말 한 거 아니고. 했습니까? 단지 예. 나는 국정원 지금까지 언론 발표와 경찰 수사 발표에 의하면은 국정원 여직원이 그 정도의 댓글 혹은 댓글 부대가 설사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간첩지 않는 부서를 정체불명의 검찰 30명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압수수색 턴다는 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첩보행위 이런 거를 공부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책을 읽은 사람 볼 때는 그렇지. 간첩행위로 보이는 거죠. 내 눈에는 검찰이 간첩행위로 보이는 거죠. 내 판단 틀릴 수도 있어요. 간첩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간첩행위로 보여요.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첩인지 아닌지는 뭐 자기들 알겠지만 난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내 눈을 저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사상의 자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그런 언어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하는 그 공작이라는 그건 당연한 업무고 그 사람들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월급 국가에서 그 세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또 하나 북한에 통정부에서 지령을 쭉 내렸잖아요. 예. 작년에 한더 뭐 중요한 언어에서 1만여 개 정도. 예, 그중에 그 뭐 분석해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거 약 6천 개, 4대강 반대하는 거 뭐 100 몇십 개, 제주 해군 기지 뭐 200 몇 개, 한미 FTA 반대 무슨 뭐 300 몇 개, 그 다음에 자기들 미사일 자랑하는 거 1,400여 개 뭐 쫙 나온단 말이에요. 남한의 종북 세력인지 뭐 뭐지만 정신 빠진 세력들 보면은 그 하는 말이 북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국정원장이라면은 이런 명령을 내릴 거예요. 민주통합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 야당, 통진당은 뭐 아예 빼고, 그 다음에 그 좌익 단체들이 왜 저런 북한과 똑같은 말을 하는지를 수사를 하라 그러면은 그게 국내 정치 개입이에요. 간첩 잡는 거예요. 간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 그거를 깊이 생각한다면은 국내 정치를 개입했다고 국정원 조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아니 그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에 지금 이제 저 좌익이 특히 상시 난동 사태 항상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 저기 뭐 강화문에 지나가지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대한문 앞에 가면은 그렇게 제거를 못하고 아니 어서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요 최고 강간도에서 조금 쉬었다 갑시다. 저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갑시다. 예, 아니 그냥 계속 하세요. 이거 뭐 저 껐다 켰다 하면은 그렇게 좀 쉬고 싶습니까? 조금 쉬. 그럼 제 1부 오늘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